혹시 밤에 잠 못 이루고 통장 잔고만 몇 번씩 확인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얼마 전 경기도 용인에서 평생 운영하던 과일 가게를 접으신 60대 박 사장님 이야기, 혹시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환율은 연일 최고치를 찍는데 왜 언론에서는 괜찮다고만 할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97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조용한 암살자와 같습니다. 이미 현명한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2의 IMF 생존 매뉴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간 땀과 눈물로 채워온 통장 하나가 어느 날 아침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평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낡은 통장 하나를 밤새도록 써보던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른들의 박만식 씨에게 세상은 새벽 4시에 문을 여는 수산시장과 해가 질 무렵 손주 녀석의 재롱, 그리고 장판 밑에 고이 모셔둔 통장,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학교 경비원으로 30년을 꼬박 일하고 퇴직한 그에게 유일한 훈장이자 자부심은 통장에 찍힌 숫자였다. 잉크가 닳고 달아 희미해진 글씨 위로 그의 청춘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자의 기저귀 값을 아끼려 버스 2정거장을 걸어 다니던 29의 자신과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밤낮으로 폐지를 주었던 56의 자신이 그 안에 있었다. 그에게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낸 성벽이자 자신의 삶 그 자체였다. 그날도 만식 씨는 오랜 벗 최규철 씨와 시장 한편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두 사람의 줌진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이 사람아, 국밥 한 그릇에 9,000원이 말이 되나? 내 첫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됐는데. 세상 참 무섭게 변해. 규철 씨가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투덜거렸다. 그는 40년간 운영하던 철물점을 작년에 아들에게 물려주고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편안함보다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러게 말일세. 그래도 자네는 든든한 아들이 가게라도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좋아. 나는 이 늙은 몸뚱이랑 통장 하나가 전부인데. 만식 씨가 소주잔을 채우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규철 씨는 기다렸다는 등 목소리를 낮췄다. 만씨가 자네 유튜브 같은 거 보나? 내가 어제 뭘 봤냐면 지금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야. IMF, 그건 애들 장난이었대. 뭔 소린가 또. 맨날 그런 것만 보니 사람이 불안해진 게야. 아니라니까 들어봐. 정부가 숨기는 빚만 해도 뭐 연금이니 뭐니 다 합치면 3,000조가 넘는다나? 상상이가 3,000조. 그리고 국채금리인가 뭔가가 발작을 하고 환율은 1,500원을 넘어간다잖아. 우리 돈이 그냥 똥값이 된다는 소리야. 규철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흥분한 듯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그 소리에 만식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똥값.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듯한 아찔한 공포가 밀려왔다. 자네 그게 정말인가?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벌써 달러나 금으로 다 바꿔놓고 있대.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에 돈만 넣어둔 늙은이들만 바보 되는 거라고. 자네 그 통장, 그거 그러다 정말 휴지 조각 된다니까. 규철 씨의 마지막 말은 만식 씨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국밥은 이미 식어 비릿한 기름기만 둥둥 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만식 씨의 귓가에는 휴지 조각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이, 아내와의 추억이, 자식들을 향한 헌신이 한낱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는 늙은 가장의 등을 축축하게 적셨다. 그날 밤 만식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 일어나 장판 밑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다. 어두운 방 안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는 숫자를 세고 또 셌다. 1억 2,400만 원. 아파트 경비 초소의 겨울밤과 찜통 같은 여름을 견뎌내며 허리 통증을 파스로 달래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그는 통장을 가슴에 품었다. 마치 위태로운 촛불을 두 손으로 감싸쥔 심정이었다. 이걸 지켜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날 아침 만식 씨의 눈은 퀭했다.
그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10년 전 아들이 사준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그의 손에는 낡은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은행이었다. 은행 안은 아침부터 붐볐다. 번호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만식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전부 현금으로 바꿔야 하나? 아니면 규철이 말대로 달러로? 금은 어디서 사는 거지? 평생 은행 예금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혼돈이었다. 142번 고객님, 창구로 오십시오.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여직원 앞에서 그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저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고개를 돌리자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 박진우가 서 있었다. 증권사에서 일하는 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은행에 들른 참이었다.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만식 씨는 울컥하고 서름이 터져 나왔다. 진우야, 너 잘 만났다. 이 돈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대로 두면 휴지 조각이 된다잖니. 만식 씨의 절박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진우는 당황한 아버지를 창고에서 일으켜 한적한 상담실로 모셨다. 자리에 앉자마자 만식 씨는 어젯밤 규철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국가부채가 3천조라더라. 환율이 폭등한다더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더라.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아버지, 친구분께서 많이 걱정하셨나 보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으신 이야기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 그리고 너무 과장된 부분이 많아요. 뭐가 과장됐다는 게냐? TV만 틀면 나오는 소린데. 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3천조라는 숫자에는 함정이 있어요. 부채의 거의 절반이 연금 충당 부채라는 건데, 이건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앞으로 70년, 80년에 걸쳐서 연금 줄 돈을 미리 계산해 놓은 일종의 미래의 약속 같은 거예요. 연금 수입도 계속 들어오고요. 이걸 일반 빚이랑 똑같이 생각해서 나라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최근 발표된 정확한 수치는 연금 충가계 부채를 포함해 약 2,585조 원 수준이고, 정부도 이걸 관리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환율이 높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IMF 때처럼 붕괴 수준은 아니에요. 그땐 2,000원 가까이 갔었어요. 지금은 미국 금리가 워낙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비싸진 영향이 커요. 물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정부에서도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계속 개입하고 있고요.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것도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고 괜찮은 곳은 살리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어요. 무조건 터진다고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만식 씨의 흥분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하지만 불안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래도 불안한 걸 어떡하냐. 평생 모은 돈이야. 이걸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란 말이다. 만식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한마디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알아요, 아버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생존이 아니라 대비를 해야 해요. 공포에 질려서 전부 현금으로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야죠.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평생 저희를 지켜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자산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 말에 만식 씨의 눈에서 끝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휴지 조각이 될까 봐 밤새 품고 있던 통장이 아니라 든든하게 자라준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월차를 내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아버지, 이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스마트폰으로 더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진우는 아버지의 돈을 3가지로 나누는 법을 설명했다. 당장 쓸 수 있는 비상생활비는 현금으로 일부 인출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예금으로 두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주 일부만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액으로 달러 예금을 하는 법, 금 통장을 만드는 법을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했다. 처음에는 어렵다며 손사래를 치던 만식 씨도
아들의 친절한 설명에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만식 씨는 규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사람아, 자네 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게. 우리가 너무 한쪽 이야기만 듣고 지레 겁먹은 것 같아.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먼저라고 하더군. 소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를 끊은 만식 씨는 더 이상 장판 밑을 뒤지지 않았다. 대신 아들이 깔아준 주식 앱을 열어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들인 $10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굴복하는 대신 변화하는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낡은 통장 위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한 줄이 자랑스럽게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삶은 휴지 조각이 아니라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두꺼운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신도시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에서 김민준 씨의 하루는 직접 내린 커피향과 함께 시작된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3년 전 아이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명예롭게 퇴직한 고등학교 역사 교사다. 그의 아침은 신문을 정독하는 대신 태블릿 PC로 국내외 경제 뉴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문을 연다. 코스피 지수와 환율 동향,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 같은 딱딱한 숫자들을 그는 마치 역사 연표를 읽듯 자연스럽게 훑어내린다. 그에게 경제의 흐름은 과거의 흥망성쇠와 다르지 않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책이기 때문이다. 민준 씨에게 노후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생을 바쳐 준비한 긴 여행의 시작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그의 든든한 생활 기반이 되어주었고, 아내와 함께 사는 이 아파트는 이미 10년 전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온전한 그의 자산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성벽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온 나라가 휘청일 때 그는 40을 넘긴 가장이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로 격해서 지켜봐야 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아버지가 믿었던 부동산과 예금은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다. 그때 민준 씨는 뼈에 새겼다. 진정한 안정은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데를 만드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월급의 일부를 쪼개 단순히 저축하는 것을 넘어 공부를 시작했다. 경제학 서적을 파고들었고, 퇴근 후에는 서툰 솜씨로 컴퓨터를 켜고 국내외 우량주를 분석했다. 그의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자산을 시키는 생존 그 자체였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함께 서예를 배우는 오랜 친구 이성우 씨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맑은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성우 씨의 얼굴은 구름이 잔뜩 낀 듯 어두웠다. 그는 평생 운영하던 과일 가게를 얼마 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막 여유를 찾으려던 참이었다. 민준아, 나 요즘 밤에 잠이 안 와? 어제 아들놈이 보여준 유튜브를 봤는데 세상의 나라가 곧 망한다는 거야. 당장 내일이라도 제2의 IMF가 터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성우 씨는 초조한 듯 무릎을 툭툭 쳤다. 그는 어젯밤 아들이 보여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에 완전히 홀려 있었다. 국가 부채가 3,000조를 넘었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자네 그 은행에 넣어둔 퇴직금, 그거 몽땅 달러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금이라도 사둬야 하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길바닥엔 앉게 생겼어. 성우 씨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민준 씨는 따뜻한 캔 커피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성호야, 너무 걱정 마라.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드는 소리는 내가 젊었을 때도 자네가 한창 장사할 때도 늘 있었어.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럴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지. 자네가 본 그 3,000조라는 빚,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당장 갚아야 할 돈보다는 앞으로 수십 년간 연금으로 줘야 할 미래의 약속까지 합쳐 부풀려진 숫자야. 환율이 높은 것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 전 세계 돈 가치가 다 떨어진 탓이 크고, 민준 씨는 겁을 먹은 친구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수십 년간 공부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말이야, 25년 전부터 내 월급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았어. 하나는 우리 돈 원화 예금 바구니, 다른 하나는 미국 돈 달러 바구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튼튼한 회사들의 주식 바구니. 어떤 해에는 원화 가치가 올라서 이익을 보고 어떤 해에는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올라서 손해를 막아주더군. 주식은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좋은 회사는 결국 위기를 이겨내고 배당금으로 나를 위로해줬지.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한쪽으로만 쏠린 배는 뒤집히기 쉽지만 양쪽에 무게추를 단단히 단 배는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는 않아. 그의 말에는 공포에 맞서온 자의 단단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성 씨는 멍하니 민준 씨를 바라보았다. 늘 함께 늙어가는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얼굴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준비해 온 현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자네는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저 돈만 모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겁먹고 전부 현금으로 바꾸는 게 제일 어리석은 짓이야. 그건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내 돈을 그냥 다 가져가라고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 자네 아들과 함께 앉아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봐. 자네 자산을 지킬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걸세. 민준 씨의 조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라는 따뜻한 격려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 씨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증권사에 다니는 딸이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뉴스만 보면 무서운 소리뿐이라서요. 혹시 필요하시면.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준 씨는 빙그레 웃었다. 20년 전이라면 자신이 딸에게 했을 걱정을 이제는 딸이 자신에게 하고 있었다. 아빠는 괜찮다. 내 걱정이나 하렴. 너 매달 붓고 있는 적금, 그거 아직도 1%대 금리인 건 아니지? 시장이 불안할 때일수록 우량주를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다. 월급날마다 잊어버린 셈 치고 딱 한 주씩만 사봐. 10년 뒤에는 아빠한테 고맙다고 할 날이 올 게다. 오히려 딸에게 재테크 조언을 해주는 아버지의 여유로운 목소리에 딸은 안심하며 전화를 끊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거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97년 외환위기 때 시에 빠져있던 아버지의 생신날 찍은 씁쓸한 가족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 저는 지켜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가족의 웃음을 잃지 않을 존엄과 평화를요. 잠시 후 그의 스마트폰에서 띵동하고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그가 15년 전부터 꾸준히 사모은 미국 통신회사 주식에서 분기 배당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다. 불과 몇만 원 되지 않는 작은 돈이었지만 민준 씨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값진 보물을 얻은 듯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서 그 돈으로 손녀에게 선물할 작은 장난감을 주문했다. 그에게 돈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의 성실한 공부와 준비를 통해 얻어낸 사랑하는 이들과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달콤한 열매였다. 불안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노후는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라에 빚이 많다. 국민연금 곧 고갈된다.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숫자를 보면 더 겁이 나죠. 국가 부채가 1100조 원을 넘었고 앞으로 줘야 할 연금까지 합치면 몇천조 원이라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숫자를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장 정부가 주머니에서 꺼내 갚아야 할 빚하고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우리 자식 세대가 연금으로 내고 또 받아야 할 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신호인 건 맞지만 이걸 가지고 당장 IMF 때처럼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건 과도한 걱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연금 개혁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제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고요. 환율 문제는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해외여행은커녕 수입 물가가 올라서 장 보기도 무섭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1달러에 1,400원을 넘어 1,500원 이야기가 나오니 97년 외환위기 때의 악몽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때는 우리 경제의 체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생긴 일이라면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또 누가 대통령이 될지 같은 전 세계적인 큰 파도에 우리 배가 함께 흔들리는 것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만 유독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같이 힘들다는 거죠. 물론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우리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가 부도 사태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매일같이 한국 경제가 곧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듯 쓸데없는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이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놀랍게도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과 현금 흠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돈을 한 번에 벌려고 하기보다 내가 가진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매달 생활비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체 자산의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는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나 예적금 또는 아주 안전한 국공채 형태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당장 쓸 돈이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관리비나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부어두신 연금저축을 잘 활용해서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줄기를 여러 개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튼튼한 회사 주식이나 관련 상품의 일부를 투자해서 은행 이자보다 나은 용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혼자 모든 걸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현재 자산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금융 사기가 정말 기승을 부리니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지키느냐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꼼꼼하게 대비하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디지털 금융 교육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은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 금융권, 그리고 여러 민간 협의회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합치고 있죠.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어르신들이 모바일 뱅킹이나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날마다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미 2018년부터 디지털 포용을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금융 앱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 지침을 만들어서 2025년까지 모든 금융권에 간편 모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금융권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해보는 체험형 교육도 제공하고요. 물론 금융 사기 예방 교육도 빼놓지 않아요. KB국민은행도 2019년부터 꾸준히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손잡고 모바일 뱅킹, 계좌 통합 관리, 금융 사기 예방법 같은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신한라이프는 어르신 금융 소비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 교육을 통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 보장 내용 조회, 그리고 보험, 사기 예방 같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페이티처라는 시니어 금융교육 강사단을 만들어서 사각사각 페이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금융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 협의회나 재단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키워드리고 있고요. 전국은행연합회는 범금융권이 함께하는 뱅키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노노케어 방식을 도입해서 교육 효과도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전국 디지털 취약노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함께 디지털 문해교육사를 양성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스쿨을 통해 스마트폰 활용법, 디지털 금융투자, 그리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생활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모바일 뱅킹,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비교하는 법, 주택연금 같은 자산 활용법,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및 대응 방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런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디지털 금융 역량을 높여서 금융 소외를 없애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할 거예요. 이제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는 정말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런 기술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들,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 워치 후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낙상을 감지하는 기능, LG전자의 스마트 체중계로 체지방률, 근육량, 골밀도를 분석하는 것처럼 다양한 기기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복약관리 솔루션은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고 AI 챗봇이나 스마트 스피커는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지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스마트 헬스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고요. 물론 예방적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유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신체 활동, 운동, 금연, 절주, 건강한 식단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질 높은 수면 등 통합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해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나 치매, 낙상, 영양실조, 근감소증 같은 노인 증후군도 꾸준히 관리하고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낙상 예방 교육은 정말 필수적이죠. 정신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치매, 우울증 같은 노년기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우울하거나 인지력이 떨어져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주변에 부담이 될까봐 병원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 가족들의 관심과 지원이 정말 중요해요. 치매안심센터를 노인정신건강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양관리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이에요.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몸무게 1kg당 하루 1g에서 1.2g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합니다. 잡곡밥, 채소와 과일, 저염식 같은 균형 잡힌 식단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예요.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이 권장되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나 방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고 응급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줄 여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성 유지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흥미와 건강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 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걷기, 산책, 등산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전신 운동이 되는 활동들이 좋습니다. 요가나 명상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고요.
건강 체조나 수영도 관절에 무리 가지 않으면서 근력과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탁구, 게이트볼, 파크골프처럼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들도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과 어울려 친목을 다지기에도 아주 좋고요. 최근에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도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답니다. 정신 및 인지 활동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독서, 문학, 수필은 뇌 활동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바둑, 장기, 보드게임은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집중력 향상에 좋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 발달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뇌파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휴식을 제공하는 브레인 트레이닝도 스트레스 완화, 치매 예방,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도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기타, 피아노, 색소폰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좋고요. 그림 그리기, 수채화, 조각 같은 미술 활동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죠. 뜨개질이나 수공예는 손의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집중력을 향상하며 완성된 작품을 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요리나 제빵을 배우는 것도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자연과 소통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고요. 영화, 드라마, 공연 관람 같은 문화생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및 학습 활동 프로그램인데요.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노케어처럼 어르신들이 서로를 돕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봉사활동도 좋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창단, 연극반 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온라인 학습 및 소통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EBS 평생학교처럼 5080 세대를 위한 다양한 실용 교육 강좌를 시청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노인복지관, 지자체 운영 무료 강좌,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지원 프로그램, 경로당, 노인교실 등 다양한 곳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버에듀넷 같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나 EBS 평생학교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집에서도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어르신들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건강 증진과 인지, 기능 유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여, 빛나는 노을처럼 우리의 시간은 더욱 깊고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모여 지혜의 강물이 되고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그 강물의 생기를 더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에 흔들리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의 평화를 찾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의 돛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따스한 온기로 채워진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빛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찬란한 내일입니다. 존경하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디지털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길을 잃어 막막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두려웠던 분들, 보이스피싱의 교묘한 수법에 마음 졸이셨던 분들, 혹은 점점 쇠약해지는 몸과 마음에 홀로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셨을지 모릅니다. 또 넘쳐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료함을 느끼고 외로움에 지쳐가던 분들도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해 자신감 있게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고
키오스크 앞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으며 오히려 손주들에게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알려주는 멋진 어르신들의 모습. 최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활기찬 매일을 보내는 분들. 요가와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그림과 악기 연주로 삶의 예술 꽃 피우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 말입니다. 심지어 노노케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존재 가치를 찾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제적 자립과 함께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면서 우리 모두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두 상반된 모습은 단지 운명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참여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디지털 금융교육을 찾아 나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꾸려는 의지,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한다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수많은 인간 단체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금융 교육과 고령자 친화적 앱을 개발하며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스마트워치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여러분의 건강을 24시간 꼼꼼하게 살피며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서비스는 여러분의 손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 다채로운 여가 및 학습 프로그램들이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단순히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창조하고 못다 이룬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려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망설이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용기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기능을 검색해보고 가까운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화해보고 당장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 이 모든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때로는 정보를 나누고 때로는 위로를 건네며 때로는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눈부시게 빛나기를,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사회 전체를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